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립을 둘러싼 소송에서 군산시가 승소하면서 대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복합센터 일부 예정지에 300억 원을 들여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 성장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예정지입니다. 2년 전 민간 사업자가 자금 조달 실패와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무산됐고 애써 확보한 국비도 모두 반납했습니다. 이런데다 사업자가 군산시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 넘게 기나긴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군산시가 실시협약 존속 여부를 둘러싼 1심 소송에서 이기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자의 실시계획 미제출과 자금 조달 실패를 협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대체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320억 원을 들여 이곳에 기업성장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65실의 임대형 생산공간을 중심으로 공동기기실과 행정지원, 컨설팅, 교육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시설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입주를 지원하고 부족한 편의 서비스 기능을 직접화한 공간으로서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입주기업과 근로자 정착 및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지난 2023년 정부의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올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도 반영됐습니다. 시는 타당성 연구 용역이 끝난 만큼 올 하반기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아직 사업자의 항소 여부는 남았지만 법원이 군산시 손을 들면서 대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난항을 겪어온 군산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7년 만에 기업 성장센터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군산항에 220억 원을 투입해 준설량 14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유지준설 공사가 추진됩니다. 군산해수청은 우선 올해 확보된 65억 원으로 현재 4에서 5m에 불과한 33번 선석 수심을 11m, 11에서 12m인 유연탄부두 74번 선석의 수심을 14m까지 준설할 예정입니다. 준설량은 23만 세제곱미터이며 준설토는 금난도와 칠부두 투기장에 처리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준설이 마무리되면 토사 퇴적에 따른 수심 악화로 기능이 저하된 부두 운영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09 조성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스마트 수변도시 209 2.67제곱킬로미터에 대한 조성공사를 입찰 공고했습니다. 209의 공사비는 3,553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2개월입니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 2409 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발주한 뒤 309 조성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9는 수변도시 특화 전략의 핵심 구역이며 중앙수로와 호소 등 친환경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산 강소특구 기업인 주식회사 GS에코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GS에코는 최근 산업부와 협약을 맺고 고체 수소 기반 에너지 전달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로 최대 7년 동안 207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단계별 경쟁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GS에코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 과제에 이름을 올렸으며 원천 기술부터 실증까지 연결하는 군산형 R&D 밸류체인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북도가 군산 말도 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군산 말도 등대를 직접 찾아 해수부의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 대응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말도 등대의 해양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오는 6월 말 예정된 정부 공모에 앞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한 곳만 선정되며 40억 원이 지원돼 전시와 체험, 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합니다.
시에 따르면 사업은 다세대 건물 내 주소가 없어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합니다. 상세 주소가 없는 건물은 세금 고지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올해 71가구를 대상으로 상세 주소 직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군산의 스마트 시티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통합센터가 오는 7월 문을 엽니다. 121억 원이 투입된 도시통합센터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시관리와 시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특히 인공지능형 CCTV를 통해 일일이 모니터를 확인하지 않아도 경보가 울려 발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진출 입로인 옥녀교차로, 출근 시간 새만금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서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은 끝없이 이어진 차량들로 홍역을 치르지만 정체 시간은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신호 주기를 현장에 맞게 변경하는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자동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입니다. 군산시는 현재 이곳만 설치된 실시간 시스템을 3, 4곳으로 늘리는 솔루션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면 교통난은 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신호 제어 시스템이라는 그런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정체 구간,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신호 대기 차량이 길게 늘어서는 그런 구간들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주는. 지난 2023년부터 121억 원이 투입된 도시통합센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시통합센터는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시관리와 시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도시통합센터는 기존에 교통관제만 했던 그런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서 생활안전과 재난 분야까지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관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확대하고, 특히 도내에서 처음 도입한 인공지능형 CCTV는 일일이 모니터하지 않아도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경보를 울려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군산 방범용 CCTV는 2,660대 가운데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춘 CCTV는 52%로 도내 평균 14%보다 38%포인트 많습니다. 도시통합센터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교통과 방범, 재난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시통합센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이 오는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40일 동안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난해보다 하루빨리 개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장 기간 동안 시는 종합상황반과 현장 점검반, 안전관리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은 길이 1,200m, 폭 50m, 총 면적 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서해안 대표 관광명소입니다. 군산시가 지방정부 AI 혁신 대상 공모에 사회안전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최종 6개 분야의 12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군산시는 지능형 인공지능 AI 융복합 CCTV 선별 관제 시스템으로 본상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습니다. 군산시가 도입한 시스템은 AI 기술로 사람의 쓰러짐, 폭행 등 이상 행동을 감지해 실시간 영상과 음원을 관제센터에 전송합니다. 지난 3월에는 군산 AI 시스템이 절도 사기범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경찰에 실시간에 전달해 5시간 만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협동평가에서 지표 달성률 98.15%를 기록하며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는 정성 정량 분야에서 68.7점, 노력도 분야에서 32.5점을 받아 총점 101.2점을 기록했습니다. 시는 매월 추진 실적 보고회를 통해 목표 달성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원교육 및 컨설팅으로 부서 간 소통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이 하반기 우수 사례로 선정돼 시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재정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에 송창균 전 나온 이동장이 선정됐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이사회를 열고 센터장 후보에 오른 2명을 놓고 심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임 송 센터장은 6월 1일부터 2년 동안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를 이끌게 됐습니다. 송 센터장은 지난 1981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뒤 감사계장과 공보계장, 중앙동장과 나훈 2동장을 역임한 뒤 2020년 6월 퇴임했습니다. 금강 하곶둑의 방류 정보를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은 금강 하곶둑 방류 정보를 알리는 모바일 앱 금강 하곶둑 방류 정보 알림이를 운영합니다. 모바일 앱은 누구나 금강 하곶둑 방류 일정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하곶둑 시설물 현황과 운영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강사업단은 이달까지 기존 문자 알림 방식을 제공하고 다음 달부터는 앱을 통한 방류 알림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가 26일 지역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로컬푸드의 안전한 공급과 소비 촉진, 그리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에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안전한 로컬푸드 공급과 식생활 문화 향상,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콘텐츠 팩토리에서 군산 시내를 직접 촬영하고 영상을 제작해보는 군산을 기록하다 영상 제작 기초교육을 진행합니다. 촬영이나 편집에 관심 있는 군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영상 촬영 기초이론, 촬영 실습, 영상 편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흥남동 행정복지센터는 착한 가게 68호점으로 가입한 개야도 수산을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결정했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